네, 이번엔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또 3인씩 나눠서 화면 정리하고요.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코스닥 IT 장비주, 부품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관망을 유지하자. 오늘 외국인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따 들어볼까요? 네, 우원명 전문가는 건설과 IT 부품주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 지수보다는 종목을 집중하고, 그래서 건설과 IT 부품주라고 합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는 관망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외국인 대규모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매도는 좀 멈춘 거 아닌지 아니면 또 추가 매도를 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수급상에서의 그 개선 부분은 제대로 감지는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 376억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코스닥에서 147억 정도의 그 매수 흐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위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제 에너지 강도는 분명히 아니고요. 여전히 기조상으로는 매도 기조를, 계속 띄고 있는 그 외국인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이 누적으로 선물 매도 규모를 쌓아놓은 게 2만 5천 계약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2만 계약 이내 수준으로 줄어들어야지 어느 정도 좀 기조상에서의 변화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즉 선물 쪽에서의 어떤 강한 어떤 선물의 환 매수가 좀 나타나야지 이 흐름상에서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엔화의 약세 기조가 좀 깨져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 약세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피해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물 쪽에서의 에너지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물 에너지가 약화됨으로 인해서 웹도독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요. 선물 쪽에서 하루에 1000계약 내지 1500계약 정도 수준 가지고 사고 파는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에 따라서 현물 지수가 연동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현물에서는 일종의 좀 소모전 양상이 계속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시장 흐름상에서의 그 방향성에 대한 가닥이 잡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이 관망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쪽으로 가져가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스닥 IT 부품 그리고 OLED주들 쪽으로 틈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이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 있기는 한데 지금 위치에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쫓아가는 부분은 다소 좀 늦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 쪽을 이쪽 진영에 대해서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가 지날 때까지 즉 연휴까지는 좀 관망 자세를 견지를 하시면서 좀 이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 더욱더 나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하고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다시 우량주를 보자. 낙폭과대 업종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북핵 리스크는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단서를 달고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는 좀 이따 다시 들어보죠. 이현상 전문가는 저점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다. 지켜보자. 12회의 결과 보고 추가 대응하자라고 마감 전략 보내왔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1925포인트 지지선을 또 그었고요. 종목은 계속해서 보내오고 계시는데 코스피는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전기와 삼성물산, LG전자, 코스닥은 SFA, 태광, 멜파스, 이녹스, 휴맥스 이렇게 종목들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자,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전략, 내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좀 부탁드려보죠. 네, 지금 시장을 그동안 억눌러 왔던 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 쪽 하나하고 뱅가드 쪽인데, 일단 뱅가드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아있던 게 이제 일본 yen의 약세, 그다음 원 강세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 비호제 총재였던 시라카와가 임기 만료 전에 조기 사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베 총리의 추가 완화 정책이 아주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93엔대를 넘어서 94엔대가 육박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환율이 계속 1,089원대, 1,090원대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환율 압박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011년 8월에 저점, 그리고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2010년 4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했다는 점에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핵실험 관련돼서는 북한 태도 변화가 감지됨으로 인해서 서서히 글로벌 디커플링 상황에서 벗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종목별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뭐 시장이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직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2월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지난 연말부터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의 소외주의 반전이 상당히 거셌던 점도 역시는 연기금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는 그들이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낙폭 과대 우량주 관심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와 그다음에 환율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었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